라디오 생활 법률,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알아볼까 네. 하는데, 야, 이 보이스 피싱은 진짜 이게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진화가 돼서 그렇죠. 예. 진짜 깜빡 속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아들이 핸드폰, 엄마 핸드폰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돈 좀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세 글자로 보냈거든요. 죽을래? 이렇게. 아우. 이런 이제 예. 문자부터 해서 사실 굉장히 잘 직접 대처하셨네요. 직접 통화하는 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변호사님? 예, 보이스피싱 범죄 얘기 보통 나는 절대 그런 데 안 당한다라고 하지만 보통 한번 당해 들을 때는 저걸 왜 받아보면, 속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자꾸 이제 발전하고 정말 그 나도 모르게 당할 수밖에 수도 있고, 없는 예. 그런 그 아주 이제 높은 기술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크게 이제 유형을 따져보면은 사칭형과 대출 빙자형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사칭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이나 친지를 사칭해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네네네. 경우. 아까 전에 말씀처럼 이제 핸드폰이 아들이 부서졌다거나. 군대 간 아들이 갑자기 군대 간 문자를 아들이. 보내서 아빠 나 사고 쳤어. 어느 큰일 났어. 지금 빨리 무슨 통장으로 얼마를 2천만 원을 보내줘. 이렇게 문자가 오면 군대에 있는 부모 아들이. 입장에서는 예. 통화도 안 되고 겁은 나고 걱정은 되고 하니까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예. 보냈군요. 그래서 예, 그런 사례도 사칭. 있고, 예, 그렇게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출빙자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금융권에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 또는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교묘한 수법을 쓰는데 이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네. 일단 임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어떤 앱을 깔아라 하고 핸드폰에 앱을 깔고 그게 이제 개인 정보를 넣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실제로 이제 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피싱 조직에서 지금 이제 이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한테 빨리 돈을 줘라. 그러면은 더 큰 돈을 이제 빌릴 수 있다. 네네. 그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돈을 받아갑니다. ATM기 앞에서. 예. 예, 근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돈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돈이 간 거고 기존 대출 상환 전혀 되지 않은데 네네. 자기는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뭐 사칭이 또 저기 뭐 경찰청, 검찰청 사이, 금융감독원 사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되게 뭐 통장이 어디에 뭐 이렇게 잘못 네. 쓰였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예. 왠지 권력이 있고 예. 또 이제 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잘못한 게, 싶어서 그런 것도 그래 있고. 말을 따르기 쉽죠.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전화가 오면. 저도 전화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뭐 무슨 상품이 있다고 네. 뭐 이랬는데 전 그냥 바로 그냥 뚝 끊어버렸거든요. 예. 아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비슷하고 요즘에 최근에 제가 들은 경우는 AI가 네. 워낙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했는지 아들 목소리랑 거의 똑같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기계음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들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서 돈을 빼갔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속기 쉽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머리들을 네. 왜 이런 데 쓰셔가지고 이남의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작 저도 이제 그 방금 영주 씨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네. 돈을 받아간 사람이 현금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조직 가계도라 그래야 네. 조직도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예, 보통 모든 걸 기획하고 관리하는 게 총책이 있습니다. 총책 관리책이 이제 기획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현금을 ATM기 앞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그 현금 수거책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좌로 보내는 송금책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제 눈에 드러나는 거는 이제 현금 수거책이나 송금책만 눈에 보이죠. 예, 잘 잡히고. 예, 머리 좋은 우두머리들은 외국에 보이지도 뭐, 않고 예, 서버를 외국에 두고 외국에 하니까 있고. 실제 잡히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 현금 수거책이나 뭐 송금책들을 잡히더라도 처벌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 이제 그게 이제 근저에 깔린 생각은 아마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만 하면 엄벌을 받는다고 일반인들에게 좀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지라는 의미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사실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진짜 전 재산이나 이런 거 당하셔가지고 사실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예. 많고 여러 가지 정말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밑에 또 이렇게 잡히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다고요? 네.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건을 하면서 이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뭐 고액 알바라든지 뭐 그 인터넷 구인 광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찾아가는 가서 이제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되고 네. 또 피해를 입는 사람도 보면은 이제 일금융권에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추고 싶은 그런 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이게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약한 분들만 피해를 입고 처벌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굳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냥 뭐 신용 관련 업무 이래서 네. 나 이제 취직됐어 하고 네. 이렇게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뭐 돈 받아오는 일하고 뭐 이런 네. 쪽에 걸리는 예를 말씀하시는 제가 거군요. 이제 코로나 네.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은 구속되어 있고 어머니가 이제 찾아오셨는데 신용정보업체의 아들이 이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도 금융기관 비슷한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신용정보회사라 하는 곳을 이제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네. 그때 이제 코로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다 비대면으로 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예, 그때는 그게 비대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락하는 대로 그것만 이제 받고 업무 지시를 생각하고 받고 이제 그 예금 완납 증명서를 갖고 ATM기 앞에 가서 이제 돈을 받으려는 순간에 이제 긴급 체포돼 가지고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경찰대에서 우르르 그렇죠. 잡아가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제 본인이 이제 면회를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니 다 그럴듯하게 회사로 되어 있었고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네네.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게 범행 계획이 어떤지는 몰랐고 정말 정상적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봐도 아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원에 또 그런 방향으로 또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만 따지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판결 이후에서는 이제 이게 사기의 그 고의가 없어서 사기죄를 도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의도를 알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벌을 받게 되나요? 뭐 조금이라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이게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이제 했다면?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면은 아주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런 뭐 구직이나 아니면 그런 밑에 이제 일적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조건만 보지 말고 이제 그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 회사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홈페이지가 있는지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 또 뭐 그 찾아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보통 이제 고액 알바 뭐 한 시간에 뭐
그 일만 하면 10만 원 준다 네네. 하고 예. 사실 솔깃하긴 예, 한데 솔깃하게. 이거 진짜일까 싶기도 예. 하고. 근데 영규 씨 같으면 그렇게 예.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걸 구인난에 공고를 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남의 돈 먹기가 쉽지 그죠. 않거든요. 그러면 영규 씨가 직접 하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친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지 예. 그렇게 구인난에 내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너무 고액에 하는 일에 예. 비해서 너무 고액이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예. 일단 의문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는 그런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일반적인 저 같은 네. 사람들은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핸드폰 사용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예. 아까 전에 뭐 검찰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이 오면은 막 그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해서 그 말을 듣게 시키는 대로 다 되잖아요. 하게 예. 되고. 근데 그런 데서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절대로 그 검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끊고 네. 이제 공식적인 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네. 혹시 진짜일 수도 모르니까 그럼 공식적인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해서. 내가 누구인데 전화한 적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이제 네. 중요하고요. 그 지인이나 뭐 가족. 가족들이 이렇게 전화가 이제 문자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는 원래 알고 있던 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죠. 뭔가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네.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의심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보이스피싱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요즘에 문자 같은데 왜 링크 같은 거 잘못 누르면 그쵸, 예. 연결되기도 하고 하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예.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은 그래도 이거 해주시네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